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토칠성 김한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좀비 기출특강 31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10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들이 1, 2월 달에 기출문제를 꼭 한번 보시고 3, 4월 달에도 꼭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야 5월부터 2차 기출문제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합격이 동차 합격에 가까워집니다. 이 시간에는 제6장 담보물권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유치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유치권은 일단 세 가지를 외우고 시작합니다. 유치권은 일단 약정이 아니죠.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여기서 법정하면 뭐가 떠오르죠? 등기 없이? 그게 아니죠. 유치권은 원래 등기 못합니다. 유치권은 물권법이지만 법정, 이게 임의규정이에요. 따라서 유치권 배제 특약 가능합니다. 그럼 사전, 사후 다 포기, 배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배제 특약 효력은 당사자, 즉 상대방 뿐만 아니라 제3자도 그 특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제 특약 예로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복구나 원상회복 약정합니다. 이 약정하면 유익비 같은 비용 상환 청구 배제 약정으로서 그럼 비용 돈 달라 못하죠. 따라서 이때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치권은 임의규정, 배제 특약 유효 이거 일단 하나 외우겠습니다. 두 번째, 유치권의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 있죠. 즉 결론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또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먼저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이고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입니다. 다음 복은 여러분들 복 많이 받아서 합격하시라고 제가 복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지가 지상물 매수 청구, 부가 부상물 매수 청구, 매매대금 나오면 유치권 X입니다. 같은 말이 외상대금이에요. 즉, 뭐 시멘트 매매하죠. 시멘트 외상으로 사올 수 있죠. 다음 건축 자재대금 채권, 이 시멘트 대금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고 이렇게 매매 외상 건축 자재대금 유치권 X입니다. 마지막 명의신탁까지 얘들이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얘들을 정확히 외우겠습니다. 자, 그럼 이리 잘 봐요. 우리나라에 보건복지부가 있죠.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를 매신했답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매시 나오고 얘들은 무조건 유치권 X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외우실 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법적 성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물상대수가 없으며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유치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고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물에 유물 없다 외우세요. 우물 파도 유물 안 나와요. 우물에 유물 없습니다. 이걸 외우는 이유는 이것 빼고 나머지 다 있다 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에 우물에 유물 없다. 나머지 거의 다 있다 하세요. 그럼 유치권에는 자 경매 신청권 있나요? 왼쪽이 없죠. 그럼 다 있다. 우물 유물 빼고 다 있다.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단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 유치권에 부종성 있나요? 네, 있다. 수반성 있나요? 있다. 불감성? 있다. 우물에 유물 없다 빼고 다 있다 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외웠습니다. 유치권은 임의규정이라 배제약정 유효. 두 번째,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 보건복지부 매신. 세 번째,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게 우물에 유물 없습니다. 다음 유치가 점유란 말인데 점유하면 간접점유도 무조건 포함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되는데 제3자가 직접 점유할 때 이때 간접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이건 채무자에게 그냥 물건 돌려준 겁니다. 이때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가백에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 카센터에 수리 맡겨서 카센터 수리비가 200만 원 나와요. 돈 안 주면 카센터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카센터가 좁아서 인근의 병 주차장에 차를 안전하게 맡겨둡니다. 그럼
병이 맡아서 직접 점유, 을이 맡겼잖아요. 을이 간접 점유로 을이든 병이든 갑에게 자동차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유자는 갑이죠. 그런데 왜 을과 병이 차를 안 주죠? 돈 갚어. 돈 안 갚으면 차 못 줘라고 채무자에게 빨리 돈 갚으라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게 이 유치권입니다. 오른쪽을 비교해 보세요. 갑에게 차가 있는데 카센터에 수리비 맡겨서 수리비 200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요. 근데 갑이 그럽니다. 제가 200만 원 없지만 차가 필요하니까 제가 하루에 5만 원씩 드릴 테니까 5만 원씩 받고 내 차 좀 갑에게 나에게 빌려주세요. 그래서 을이 하루에 5만 원씩 받고 갑에게 차를 빌려줬습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차를 타죠. 그럼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된다는 심리적 압박이 없습니다. 오히려 채권자 을이 쫄아 있어요. 이처럼 채무자가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이런 유치권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물건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요. 제3자에게 직접 점유 맡겨야 유치권이 인정되지만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 맡기면 이건 그냥 물건 돌려준 거라 이때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거죠. 1번 혼동은 물권 소멸 사유죠. 2번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바로 소멸합니다. 유치가 점이란 말이죠. 3번 물건이 매실되면 모든 물권 소멸하죠. 4번이 정답이죠. 제3자에게 유치물 포관. 이걸 네 글자로 뭐라 하죠? 제3자에게 유치물 포관 씁니다. 간접점유. 아까 간접점유였죠. 아까 병 주차장에게 차를 맡겨둔 게 간접점입니다. 5번 채무자인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아무튼 채권이 변제되면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은 다 소멸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유치권 소멸세가 아닌 겁니다. 1번 포기할 수 있죠. 2번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합니다. 3번 목적물이 멸실하면 모든 물권 소멸해요. 4번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 다 소멸합니다. 5번이 정답이죠. 소유자가 목적물을 팔아도 유치권은 따라가야겠죠. 3번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 통일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거 그랬네요. 아까 하단에서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게 우물에 유물 없다. 빼고 다 있다 그랬죠. 그럼 우물, 유물 빼요. 그럼 우물, 유물, 리을, 물상대에 빠지네요. 그럼 리을 빼면 정답이 4번 나옵니다. 우물에 유물 없다.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있다 하시면 되겠어요. 자, 4번 일단 상단 하나 외웠죠?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게 보건복지부 매시 외웠습니다. 그럼 4번 유치권 틀린 겁니다. 1번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관계없습니다. 맞았어요. 2번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 포기 특약, 이 특약 유효죠. 그럼 이 특약한 경우 아까 제3자나 상대방 누구나 특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답이 2번입니다. 3번 유치권은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단 우선 변제권 없다 그래서요. 4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임차인의 임대인 약정에 의한 권리금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냥 끝으로 달려가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5번 민법상 유치권 틀린 겁니다. 1번 우물에 유물 없다. 물상대 인정되지 않아요. 2번 유치권 폐제 특약 유효 임의 규정 맞습니다. 3번 유치권은 물권이라 채무자 이후 제3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4번 누가 직접 점유해요? 채무자. 유치권 X. 4번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 그냥 물건 돌려준 거예요. 점유하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 점유를 이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5번 아까 상단에 외웠죠? 보건복지부 매가 매매대금, 외상대금, 건축자재대금 외웠어요. 5번에서 건축자재 나왔죠. 매도까지 나왔네요.
볼 것도 없죠. 제일 끝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드렸습니다. 매매, 매도 X, 외상대금 X, 건축 자재대금 X. 볼 것도 없죠. 답이 5번입니다. 6번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피담은채권을 모두 고른 것. 그럼 상단에 보건복지금 매신 빼봐요. 그럼 기억에 보증금 빠지죠. 니은 권리금 뺍니다. 그 다음 디귿 필요비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일단 기억 니은 싹 빼요. 그럼 그냥 정답 2번 나오죠. 이렇게 2번. 필요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비 상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 청구도 행사할 수 있고, 리을 원상회복 약정이 있으면 이거 유효죠. 유효. 그때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리을까지 빼면 정답이 2번 디귿입니다. 리을은 아까 배제특약 유효 외우셨죠. 7번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론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아까 안 되는 걸 보건복지의무의 시인 빼봐요. 기억에 이제 권리금 바로 보이죠. 니은은 보증금 중간에 승계나도 보여요. 그럼 기억 니은 빼면 답은 디귿이겠죠. 기억 니은 빼니까 이렇게 보건에 내우니까 답이 1초 만에 막 이렇습니다. 실수로도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럼 디귿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억과 니은이 중요해요. 디귿이 막 신기해서 여기저기 찾아보지 마세요. 디귿 몰라도 됩니다. 그럼 디귿 가축이 타인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권에 기해서 그 타인이 가축의 유치권 주장합니다. 자, 그럼 가축은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사람입니까? 뭐 돼지, 소 죽으면 살인죄로 처벌되는 거 아니죠? 물건입니다. 이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기억, 니은, 보건 끝났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반론 유치권 옳은 겁니다. 1번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 매기 관계가 직접 점유, 제3자의 직접 점유하죠. 이것에 의해서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 인정된다 그랬죠?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피담은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변제 청구는 채무자에게만 해야 되죠. 매수인, 경락인에게 할 수 없습니다. 3번 유치권 행사한 동안 피담은채권 소멸시효는 진행합니다. 유치권하고 채권 소멸시효 서로 별개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진행합니다. 다음 4번은 아까 유치권은 우물에 유물없다 빼고 다 있다 그랬죠. 그럼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수취할 수 있죠. 수취해서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 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다.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경우 이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죠.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유치권 8문제를 암기법 3개로 가볍게 해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유치권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